경상북도 고령. 어릴 때 살던 고향으로 귀촌한 오늘의 주인공 곽민정 씨. 그녀는 예비 귀촌인들이 가장 꿈꾸는 시골 카페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민정 씨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신기한 카페로 출근을 합니다.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이곳. 일반 카페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힐링이 가능한 조교 카페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민정 씨는 오픈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찻잔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여기 단체에 오시는 분들 꽃차 나갈 때 이거 준비해 놓는 겁니다. 조교과 함께 꽃차로 유명한 이 카페는 단체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민정 씨. 텃밭에 물 주러 가고 있는데 물조르개 가지러 가려고요. 가게 앞에 바로 텃밭이 있네요. 이렇게 주말 농장하는 곳이라서 이게 바로 텃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 바로 앞에 위치한 작은 텃밭은 민정 씨가 가장 애정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퍼머컬처라고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짓는 거예요. 키홀 모양이거든요. 키홀. 왜 이렇게 해놓냐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그러면 얘들은 이제 위로 이제 그늘이 좀 필요한 애들은 안에 이렇게 다 식재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나는 그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있으면 벌레들이 안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꽃은 그 카페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허브류들은 카페에서 쓰고 꽃은 그냥 관상용. 텃밭에 다양한 식물들을 가꾸며 행복함을 느낀다는 민정 씨. 그럼 민정 씨가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 건물이 고령군에서 이 건물을 지원 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이 건물이. 그냥 정책 사업에서 따놓고는 활용을 못 해가지고 3년인가 4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도 비어 있고 이 공간도 막 활용이 안 되니까 우리 관광도래 PD님께서 야, 여기 건물 비어 있는데 너 여기 조교 카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령군도 이게 워낙 유휴시설이니까 뭐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난 거죠. 어차피 고령군 직영으로 하면 힘드니까 우리 주민사업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은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임대.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지?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1층, 2층 합해서? 합쳐서요? 네. 1층은 저희 체험하는 공간이고 2층은 이제 카페인데 그거 합해서 그렇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월세 70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70인 이유가 협동조합이라서 사회적 기업은 고령군 조례상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협동조합이 아니면 월세가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협동조합. 카페 운영은 제가 하지만 체험이나 교육 수업은 다른 협동조합 일원이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원들과 함께 의기투합하며 시작한 카페. 민정 씨는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팥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시중에 제품 잘 나오는 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직접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너무 달아서요. 이게 보통 시중에서 쓰는 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랑 얘랑 맛 비교해 보려고 요거는 샀고 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죠. 꽃차를 메인 메뉴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힐링 카페니까 꽃차 자체에서 이제 해독 기능이라든지 독소를 빼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차를 생각하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걸로 하자 이래서 꽃차를 하게 된 거죠.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차는 어떤 거예요? 저는 펜지. 폴리페놀 성분도 많고 그 좀 항노화 성분이 있으니까 덜 늙게 하고 보기에도 예쁜데 또 건강에도 좋아가지고 저는 펜지 좋아해요. 펜지 아이스로 만들어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꽃차의 매력을 즐길 줄 아는 민정 씨. 그럼 민정 씨가 카페를 하기 전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교사였습니다. 대안학교요? 네, 대안학교라고 기성교육을 시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힘든 학생들 오는 그런 학교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 10년 정도 일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뜻이 있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대한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게 우연히 제가 한의원을 갔는데 간디학교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간디학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이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그 시집이 있었거든요. 그 시집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아, 이렇게 애들을 키울 수 있구나. 이렇게 애들을 돌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더니 간디학교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체의 코스가 있어요.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 거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 덕분에.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민정 씨. 지금은 왜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카페를 하고 있을까요? 그때 제가 아기 놓고 나서 육아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대안학교는 사실 그래요. 그 교사의 열정이나 헌신 이런 게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까 예전만큼의 열정을 쏟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 대안학교 특성은 뭐 5시 딱 퇴근해서 빠이빠이 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애들을 계속 챙겨줘야 돼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을 챙겨줘야 되고 그 애들의 온전한 사랑을 정말 많이 쏟아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있으니까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막 급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미 학교에 있는 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딸은 또 저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두 개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게 아예 이제 이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직을 접게 된 거죠. 카페 창업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생각 안 했죠. 교사는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만 잘 수행해내면 돼요. 근데 창업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고 나서 보니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일도 사실은 그냥 카페면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힐링이잖아요. 아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으세요. 저는 약간 이런 거에서 사명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힐링을 나눠주며 행복을 느낀다는 민정 씨는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래?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뭉쳐진 근육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빨리빨리 하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캠핑 가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한 번 왔었는데 그때 기억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게 아까 마사지도 받으시던데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사로 느낌이라고 할까요? 직접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아까 마사지 받았잖아요. 기분이 어땠어요? 마사지 받으니까? 답변을 들을 순 없었지만 말도 못할 만큼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이곳의 분위기는 사실 깔끔한 시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카페를 시작하는 데는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대표님, 근데 여기가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데 초기 비용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억 단위는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 억 단위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교사하면서 번 돈으로요. 대출은 아니고요. 대출 없이 하신 거예요? 네, 대출 없이. 저는 대출하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처음에 대출 없이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부담스럽기는 했죠. 왜냐하면 사업은 어쨌든 망하면 그 돈 그냥 그대로 다 날리는 거고 그런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커피 만드는 기계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인테리어도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셨어요? 관광두레에서도 지원이 됐고 고령군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에 쓴 돈은 조금 그냥 일부 정도? 뭐 테이블 이런 것들만 제가 하고 기본적인 뭐 조격기나 이런 거는 고령군하고 관광두레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카페 운영하고 계신데 카페 한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세요? 다르기는 한데 많을 때는 뭐 2천? 뭐 이럴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성수기나 비수기가 좀 달라서. 네네. 그럼 거기서 한 대표님이 가져가는 수익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막 개인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도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서 제가 제 월급치만 가져갑니다. 아니,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죠? 많이 가져가요 이러면 좋을 텐데. 솔직한 매력의 민정 씨. 그녀는 시골의 어떤 매력 때문에 시골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냥 환경이 주는 편안함인 것 같아요. 도시에 가면 각자 생활이잖아요. 다닥다닥 뭔가 다 붙어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열려져 있는 곳이니까 저는 바쁘지만 얘들이 그냥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환경이 주는 편안함. 오늘 꽃가루가 진짜 많네요. 안경이 뽀얘지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카페 운영하시면서는 언제 보람을 느끼시는지.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손님들이 조격하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분 잘 없어요. 항상 사장님 잘 하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우리 그냥 카페 가면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하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 오신 고객님들보다는 어쨌든 재방문율이 높은 거? 그게 제일 큰 그거죠. 아, 좋으셨구나. 만족하셨구나.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아까 것도 보니까 네. 손님분들이랑 되게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친근하게 많이 하려고 하죠. 딱딱한 거보다는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께 리뷰에 보면 친절하다가 1위예요. 맛있다가 1위여야 되는데 친절하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언제나 친절과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민정 씨. 그러한 그녀가 꿈꾸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꿈꾸는 삶은 그거였거든요. 좀 더불어서 사는 삶?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공동체 마을을 꾸려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저의 삶의 가치였는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경쟁이고 자본주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대안학교에 있을 때는 그게 됐어요. 선생님들하고 나눠 먹고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하고 됐는데, 딱 나오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괴리감이 저는 사실 너무 컸었거든요. 여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여전히 좀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제일 크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